선거에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왜 적극적으로 운동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르쇠로 또 말하자면 뭐 이걸 밝힐 수 없다 폐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계속 나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국민적 알 권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좀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 공개를 하지 근데 그 전에 않고 사실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계엄을 선포하시기 이전에도 충분히 아니, 뭐 조사를 하실 수도 있었을 없죠. 텐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가져오라는 네네. 식입니다. 근데 법원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법원의 판사님들이시고 네. 영장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원 차원에서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 했더니 보고가 되었다는 아니죠. 것으로 알고 그걸로 네. 충분하게 그것이 확인이 되고 실현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네네. 그 소기의 그 무슨 전산 시스템에 대한 검열을 그것도 충분히 적정한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선관위의 그러한 폐쇄적인 자세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정말 국가 기밀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확인하지 않은 게 뭐 그 어떤 그 자료나 시스템을 뭐 망가뜨리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니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매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 의견, 국민적 의혹, 국민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선관위만큼 그렇게 국가의 무슨 군 부대라든지 무슨 국정원이라든지 그야말로 기밀을 요하는 기관은 그럴 수 있지만 선관위가 그렇게 폐쇄적인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거기다가 23년 10월 달에 국정원에서 일부만 보았는데도 정말 해킹이 아주 최악이 드러났고 그러면서도 그 후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계엄을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면 계엄이 선포된 물론 계엄이 일찍 끝나서 그것이 여의치 않았으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에 대해서 평상시와 달리 특별하게 계엄 사령관이 업무로 관장하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했던 거.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점검했던 것이 뭔가 온전치 않았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님께서 그것을 보고하고 나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국민의힘 측에서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 상태로 총선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참패하고 나서 의혹을 뒤늦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리를 하나의 어떤 각각의 관점에서 막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보자고. 어쨌든 국민적으로 이것을 오랫동안 많은 국민이 결과를 확인하자는 것에 요즘 모든 정부에서 정보 공개는 다 합니다. 아시죠? 정말 정보 공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 공개 법제처럼 정말 극히 제한되는 것 외에서는 다 정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관공서에서 구내 식당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정말 이거 참 별거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하자.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 후에 선거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의 엄격한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자율적인 그 감사 그 부분만 예를 들면 모든 선거 지역을 다 이를테면 선거 투개표가 끝난 다음에 모든 지역을 다 보자는 것은 그것은 지나치지만 예를 들어서 선관위 입장에서도 샘플로 랜덤하게 몇 군데 지역을 봐서 그 개표 당일날 발표한 결과와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선거인 명부를 오픈하자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그 스탠스가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누가 어디에 투표했나 그러한 그 개인의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거인 그 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개인의 투표권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예컨대 몇 군데만이라도 샘플링 랜덤하게 해서 확인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확인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그만한 그 의문과 궁금증을 많이 해소가 가능하고 저는 그것을 못하는 것에는 선관위가 굉장히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 그 주장에 결코 무리하지 않다. 근데 압수수색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압수수색을 법원 영장 신청해서 압수수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어쨌든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게 말이죠. 이게 이거를 왜 들어가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개헌이 뭐 그것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또 약간의 비약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탄핵의 남발이라든지 입법 부추라든지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그밖에 종북 또 이 종중의 어떤 그런 사회적 기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관위가 부분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의 이 공정성, 객관성에서 갖는 그 정신은 정말 전혀 그것을 탓하거나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런 것을 안 밝히니까 수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수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받으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영장이 그냥 나오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우리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왜 이걸 수사를 하지 않느냐 할 때 그러한 수사상의 어떤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벽에 부닥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의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증을 만약에 우리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사실은 환자들에게 이 환자가 왜 의료사고 생긴지 원인을 다 들고 와야 확인해 주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시면 선관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말 이제는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했는데 선거의 명부가 정말 클리어하다는 게 저는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 얘기만 제가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리어하게 밝혀지면 그 부정선거에 대한 걸 좀 거둘게요. 그것은 국민적이 다 불릴 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